사절단을 통한 협상은 결렬되었고 그리스 연합군은 테네도스 섬을 떠나 트로이의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트로이는 군사를 모아 해안가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죠. 배에서 뛰어내려 상륙해야 함이 마땅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배에서 내리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트로이 땅을 밟는 자가 가장 먼저 죽게 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예언을 무시하고 먼저 배에서 내리려 했지만 테티스 여신의 만류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오디세우스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먼저 방패를 모래 위에 던졌고 자신은 방패 위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앞다투어 그리스 전사들이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 프로테실라우스가 첫 번째로 땅을 밟았고 가장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하지만 큰 공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만 트로이군 총사령관 헥토르가 던진 창에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프로테실라우스는 테살리아 지방의 필라케라는 왕국의 이피클로스의 아들로 그와 그의 동생 포르다케스는 모두 헬레네의 구원자였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 프로테실라우스는 이올코스의 아카스토스 왕의 딸 라오다미아와 막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첫날 밤만 보내고 헤어져야 했고 남편은 필라케와 주변에서 병사들을 모집하여 40척의 전함의 병사들을 싣고 연합군에 합류하였습니다. 프로테실라우스가 전장에서 죽자 그의 부대는 동생인 포다르케스가 지휘하였습니다. 신들은 그의 남겨진 부인 라오다미아를 불쌍히 여겨 그를 저승에서 데리고 올라와 짧은 시간 동안 그녀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라오다미아는 남편이 트로이에서 돌아왔다고 생각해 기뻐했지만 곧 슬픔으로 바뀌었죠. 그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동상을 만들어 남편인 듯 대했죠. 걱정이 된 그녀의 아버지는 동상을 불태웠는데 라오다미아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한편 막 상륙한 그리스 연합군과 기다리고 있던 트로이 군은 첫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콜로나이의 키크노스는 트로이의 동맹군으로 출전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들인 테네스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분노한 그의 창과 칼에 그리스 군들이 속절없이 쓰러졌죠. 그는 포세이돈 신의 아들이었고 창과 칼에도 상처가 나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키크노스와 그의 부대에게 1000명이 넘는 그리스 병사들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에는 아킬레우스가 있었습니다. 테티스 여신의 아들 대 포세이돈 신의 아들의 결투. 아킬레우스는 강한 적을 이겨 명성을 얻길 원했고 키크노스는 아들의 복수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막상막하였습니다. 무기들로 그를 죽일 수 없자 아킬레스는 그를 방패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죽기 전 포세이돈이 백조로 변신시켜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력한 전사였던 키크노스가 죽자 아킬레우스를 당할 사람은 없었고 트로이군은 성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스 군사들은 배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모래 위로 끌어올렸고 그들이 진을 막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전투에서 사망한 프로테실라우스의 장례를 치러주었죠. 이후 몇 번이나 트로이 성을 공격하였지만 성을 함락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트로이인들도 그리스 군들과 일전을 벌인 후 그들 특히 아킬레우스의 무의를 보고는 바깥에서 싸우기를 포기하였고 튼튼한 성 안에서 화살만을 쏘며 그리스인들이 제풀에 지쳐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 연합군들도 신이 건설한 튼튼한 성벽에 어쩔 방법이 없었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장기전을 생각해 해안가에 그들이 진을 막사를 보강하고 해안에서 좀 떨어진 곳에 길다란 방벽을 설치하였고 방벽 바깥에는 호를 파 트로이의 기습을 방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본국과 왕래하면서 조달받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트로이 주변의 도시들을 침공하여 약탈하였습니다. 해안의 12개 도시와 육지의 11개 도시가 약탈당했습니다. 특히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가 경쟁하듯이 쳐들어갔죠. 몇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겠습니다. 트로이의 선조들이 먼저 건설했던 도시 다르다니아는 앙키세스와 아이네이아스가 다스렸지만 도시는 그리스 연합군을 감당할 만한 방어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트로이보다 먼저 함락당했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가족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트로이성으로 피난을 해야 했고 트로이군에 합류하였습니다. 트로이에서 이다산 건너편에 있는 테베라는 왕국은 과거 헤라클레스가 트로이를 약탈한 후 세운 도시로 그가 태어난 보이오티아의 테베의 이름을 따지었다고 하며 킬리키아인들이 살았습니다. 구분을 위해 킬리키안 테베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왕은 에에티온으로 그의 딸 안드로마케는 트로이의 헥토르와 결혼하였죠.
아킬레우스가 이끄는 그리스 군대는 킬리키안 테베를 공격하였고 이 왕국은 약탈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 에에티온과 그의 7명의 아들은 모두 죽고 말았죠. 아킬레우스는 이곳에서 여러 여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는 크리세이스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크리세이스의 아버지는 크리세의 아폴론 신전의 사제였으며 그녀는 아르테미스 축제를 즐기려고 테베로 왔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또 이 왕국에서 빼어난 말 한 마리를 약탈해 데려갔는데 이름이 페다소스였습니다. 킬리키안 테베의 아래에 리르네소스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에우에노스 왕이 다스렸고 그의 아들 미네스는 브리세이스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이끄는 그리스군은 리르네소스 왕국도 약탈하였고 미네스와 그의 가족들을 죽이고 브리세이스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이아스가 이끄는 그리스군은 내륙 깊숙이까지 쳐들어갔고 프리기아의 한 왕국에서 텔레우타스 왕을 살해하고 도시를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테크메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은 여러 왕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킬리키안 테베에서 잡힌 크리세이스는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졌고 리르네소스의 브리세이스는 아킬레우스가, 프리기아의 테크메사는 아이아스가 전리품으로 가졌습니다. 최고 연장자인 네스토르 왕에게도 테네도스 섬에서 포로로 잡은 아르시노오스의 딸 헤카메데를 전리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식량 보급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과 아리아드네에게서 태어난 아들 중에 스타필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로이오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아폴론 신과 사랑을 나누어 임신하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하자 스타필로스는 분노하였고 딸을 상자에 실어 바다에 버렸습니다. 상자는 델로스 섬에 닿았고 그곳에서 아들 아니오스를 낳았습니다. 아폴론 신은 아들 아니오스에게 예언 능력을 주었죠. 아니오스는 자라서 델로스 섬의 왕이자 아폴론 신전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아니오스는 트라케의 여인 도리페에게서 세 아들과 세 딸을 낳았습니다. 세 딸들을 묶어 오이노트로포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디오니소스의 축복을 받았죠. 오이노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고 스페르모는 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고 엘라이스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트로이로 가던 그리스 연합군이 델로스 섬에 들렀을 때 아니오스 왕은 그들을 환대해 주었고 딸들을 시켜 그들의 배에 곡물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예언하기를 10년이 되는 해까지 트로이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딸들이 식량을 공급해 줄 테니 9년간 델로스 섬에 머물다가 출발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아가멤논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세 자매를 강제로 데려가 군량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자매는 나중에 오라비가 있는 안드로스 섬으로 달아났지만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를 보내 잡아오게 하였고 오빠인 안드로스 역시 그리스군의 협박에 동생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디오니소스 신은 이들을 흰 비둘기로 만들어 자유롭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도시들을 약탈하며 10년간 트로이와 대치하며 지낼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트로이에는 트로일로스라는 왕자가 20살이 되기까지 죽지 않으면 트로이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트로일로스는 왕비 헤카베가 아폴론 신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죠. 아킬레우스는 아폴론 신전이 있는 팀블레라는 도시 근처의 한 우물에서 잠복하여 트로일로스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마침 트로일로스가 누이 폴릭세네와 말을 타고 신전으로 가는 길에 물을 마시러 우물에 들렀다가 마주쳤죠. 트로일로스는 신전까지 도망쳤지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20살까지 살아남지 못했죠. 아폴론 신은 트로일로스의 죽음에 다시 한번 분노하였고 아킬레우스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리카온은 프리아모스와 라오토에가 낳은 아들로 과수원에서 나무가지를 치다가 아킬레우스를 만나 생포되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리카온을 렘노스 섬의 에우네우스에게 소 100마리 값을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에우네우스를 잠깐 소개하고 갈게요. 과거 아르고가 렘노스 섬에 들렀을 때 렘노스의 여인들에게 환영받아 2년간 머물렀습니다. 여왕 힙시필레는 이아손과 관계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한 명이 에우네우스였죠. 힙시필레의 기구한 인생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리카온은 임브로스의 에에티온이 많은 몸값을 주고 구해내어 아리스베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다시 트로이로 돌아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물자를 구하기 위해 비교적 협조적인 트라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임무를 실패하고 돌아왔고 아가멤논은 다시 팔라메데스를 같은 일로 보냈습니다. 팔라메데스가 없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팔라메데스의 막사 안에 금붙이들을 숨겨놓았죠.
그는 프리아모스 왕이 팔라메데스에게 보내는 것처럼 위조 편지를 만들어 미리 매수한 트로이 포로에게 주었습니다. 이 포로는 얼마 뒤 편지를 가진 채 시체로 발견되었죠. 팔라메데스는 오디세우스가 실패한 곳에서 곡물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역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증거는 트로이 병사의 시체에서 나온 편지였죠. 편지는 전쟁을 빨리 끝낸다면 더 많은 금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팔라메데스가 수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그의 막사에서 발견된 금부치들은 판결에 결정적이었죠. 아가멤논은 이종사촌인 팔라메데스를 유죄로 판결했고 그는 반역자로 몰려 동료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 일은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회피하려 한 그의 계획을 망친 팔라메데스에게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전쟁이 길어지자 팔라메데스는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주장하였는데 이 일로 아가멤논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우플리우스가 아들의 죽음을 듣고 바다를 건너와 아가멤논에게 항의하였으나 묵살당했고 분노만 키운 채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러 왕국을 돌아다니며 트로이로 떠난 왕들과 영웅들의 아내들이 바람이 나도록 이간질하였습니다. 그의 이간질은 성공적이었죠.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올 왕과 영웅들에게 닥칠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훗날 소피스트 철학자 고르기아스는 팔라메데스 변론이라는 글을 지어 그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테실라오스, 키크노스, 트로일로스, 팔라메데스의 죽음 등의 일리아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리아스의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